와, 한번 해볼까요? 와. 뭐야? 와.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제6대 인권위원회 위원장 활동하는 이훈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모장실 문화 만들기 소모임 모모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문봄이라고 합니다. 같은 모모에서 소모임장 맡고 있는 송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 모두 화장실이 얼마 전에 지어졌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모두 화장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두 화장실 설명부터 드릴게요. 모두 화장실은 정말 이름 그 자체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보통 뭔가 카페나 아니면 그냥 보통 대학에 있는 화장실을 상상해 보시면은 딱 성별은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되게 성인 중심적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뭐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랜스젠더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성별을 표현하는 방식이 딱 사회가 말하는 그 성별에 맞지 않는 분이라든지 어린 아이라든지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그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통에 있는 기존의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할 때도 되게 고민하고 화장실을 참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러다가 병까지 걸리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화장실에 갈 권리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화장실 가는 걸 참을 수도 없고, 화장실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참을 수도 없는 정말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것조차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느꼈었고, 그렇다면은 정말 모두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된 활동이고요.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에 지금 아마 리뷰 영상도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면 자동문이고 성별 구분이 없고 휠체어 장애인도 볼 수 있는 각도가 기울어지는 거울이라든지 비데가 있다든지 기저귀 교환대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말 모두가 쓸 수 있게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이렇게 팍 때려 넣은 그런 되게 멋진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이 모두 화장실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6대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 하고 있는데 4대에서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트랜스젠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지금 10시간째 화장실을 참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방광염 때문에 응급실도 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모두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학교 구성원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총학생회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같이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 하게 되었죠. 총학생회 인권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고, 그랬을 때 당연히 부족함이 많았어요. 정말로 시스템을 좀 바꾸는 문제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원으로 우리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화장실 설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학내외에 좋은 분들 모셔서 같이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연대 많이 받았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화장실 운동하시는 김지학 소장님이라던가 트랜스젠더임을 이제 커밍아웃했던 박한희 변호사님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연대해 주시면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성공회대에서 모두의 화장실 관련된 활동이 2017년부터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좀 있었고, 이 활동이 이대로 끊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이훈 학우님께서 저에게 딱 같이 선보는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자기는 모두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지금이 기회다, 같이 잘 해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저는 같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가 17년도에 무료화장실을 추진을 해갖고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입학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아직 화장실은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소식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윤 학우님께서 공약으로 모두 화장실을 들고 오셨고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성윤님을 데려오기 너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맞아요. 가장 모두 화장실이 진짜로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유일하게 모두 화장실 활동을 하면서 21년도 2학기에 휴학을 안 한 학생이거든요, 인권국에서. 근데 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교수님들이 모두 화장실 얘기를 하시고 학우분들이 모두 화장실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학교에서 모두 화장실이 계속 입 밖으로 나오고 있고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 앞으로 더 지어질 수도 있겠고 한국 사회의 변화도 이끌 수 있겠구나, 우리 학교에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학교에 모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화장실 지으면서 어려움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작년 5월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5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모두 화장실을 짓겠다라고 저희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저희 학교의 익명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 법석이 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두 화장실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마주했던 것은 정말로 그냥 비판이 아닌 비난이었고 인격 모독이라든지 그냥 말 그대로 악플 그런 수준의 굉장히 좀 정말 상처받기 쉬운 말들로 저희를 되게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일단 그런 점이 처음에는 되게 좀 비웃고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게 그 당시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아픔이고요. 또 저희가 가장 좀 힘들었던 거는 지금 그 정장현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도 그렇게 말하지만 장애인 시위 반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화장실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식이 틀렸다. 너네들이 하는 방식이 틀렸고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이 뭔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정말 매일 밤 줌으로 밤 10시에 막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진짜 머리치 맞아요. 그랬었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도 뭔가 이런 식의 반대를 처음 다 접했고 어떻게 이거를 반박해야 될지 막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가 저희는 그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네는 반민주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을 하시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저희끼리 뭔가 토론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는 뭔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 같이 이제 하게 되었었고 근데 초반에는 그거를 되게 막 돌파하는 것이 좀 어려웠었어요.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직접 만나야 한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뭐 손편지를 쓰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우들 만나기 위해서 대면으로 부스도 해보고 제가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신청해주신 학우분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만 만나는 우리 지금 만나라는 사업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만나뵌 구성원분들 중에는 모두 화장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설득되었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고 안에 갖고 계신 오해나 소문이나 거짓 정보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반대하시는 경우가 100%였고 그래서 그것이 얘기가 잘 되면서 해소가 다 됐었죠. 아직도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 화장실이 필요 없다거나 뭐 없어져야 한다거나 더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도 만약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이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진 않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합류를 조금 늦게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우의 시절에가 저는 특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무수한 비난과 욕설과 모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표현 뭐 이 화장실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글들을 보는데 사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학교가의 대면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립감 같은 것도 느꼈었고 아무래도 그 시기가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성윤님이 그때 저한테 문자 줬거든요. 에브리타임에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문자를 보내면 힘이 좀 나지 않을까 해서 보내본다 뭐 정말 응원하고 있다 이런 문자 줬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죠. 네, 힘들었죠. 술 많이 마셨습니다. 진짜 많이 마셨어요. 진짜 많이 마셨고 그리고 그때 진짜 힘들어서 고민 많이 했었죠. 이렇게 살면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교생이 아닌데 되게 전교생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한다? 이런 일 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 에브리타임에서 저를 공격하는 글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고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고소는 진짜 힘들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 학교 구성원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연락 주신 분이 3분이 계셨는데 3분을 만나서 이제 고소를 그분들에서 빼야 되니까 썼던 글을 저한테 다 보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았더니 제가 가진 글이 100이면은 3명이 만났는데 80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에브리타임은 정말 알 수 없다. 마치 100명인 줄 알았는데 3명이었던 것처럼 익명 커뮤니티라는 게 절대로 여론으로 믿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데이터인데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한 사람이 3명이 뭐 그랬으니까 뭐 아무리 많아봤자 20명이 아니었을까 라고 저는 제 안에 합리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저희가 더 힘들었던 거는 단순히 이제 익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저희를 지적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게 좀 더 단순히 이제 익명으로 막 욕하는 수준이 아닌 되게 자신의 실명을 까고 당당하게 저희를 반대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도 대학에서의 다른 활동과 좀 다르지 않나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때 이제 이름을 밝히고 활동했던 분들하고도 이제 몇 분 만나 뵀는데 물론 절대 안 만나준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만나 뵌 분하고는 뭔가 의견이 같아질 수는 없겠죠. 물론 그래서 이 화장실이 매우 필요하다, 간절하다 이렇게까지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 화장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간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만나주신 그분 또한 만나 뵀으면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예 혐오 표현도 있지만 뭐 나름의 어쨌든 자기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요하고 지금 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서 교수님들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박경태 교수님이셨나?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성공회 대학교에도 분명히 트랜스젠더가 존재하고 분명 휠체어 장애인이 존재하고 자신의 이유 때문에 기존의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성공회대가 지어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대학에서 화장실을 가신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의 화장실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저는 일단 성공회대학교를 되게 좋아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결단을 내릴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학교가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슬로건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2017년에 이미 우리 학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모두 화장실을 지음으로써 그 인권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더 알리는 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 짓기를 좌절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사회한테 그 크기가 작을지라도 일종의 메시지를 준 거죠. 성소수자의 화장실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가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학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학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니 너네도 안 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소수자 이슈들을 봐왔죠. 숙명여대에서 입학이 좌절된 것이라던가 군대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라던가 그런 것들은 우리는 많이 봐왔고 그렇게 정말 성소수자를 음식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학은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고 저는 그랬을 때 우리 대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반성의 첫걸음은 과거에 안 했던 걸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모두 화장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 소식을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가장 기뻐할 사람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약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라던가 성소수자라던가 지난 한 5년간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작은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정말 말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했고 사실은 저 안에서는 그게 1번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소수자로서 힘들어 했는데 그때 나한테 힘이 되었던 소식들은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이 있다더라 그런 소식들이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생존의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민주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비단 여기 모두 화장실 논의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이제 만들 수 있다. 대통령 되신 분도 그런 발언을 했던데
그래요? 자기 아예 지지율- 언급 안 한 줄 알았는데? 자기 지지율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의가 더 높다고요. 한 40% 높아요. 그거. 저는 이게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게 우리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똑같았던 상황인데 합의를 만들어 와라 라는 얘기에서는 전제로 뭐가 있냐면 인권이나 기본권보다 더 위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기로 합의가 됐다면 우리는 차별할 것인가? 혹은 장애인을 차별하기로 합의했으면 그걸 법으로 만들 건가? 아니면 아동을 차별하기로 했으면 아동을 차별하는 시설을 만들 건가? 이제 그런 문제들은 다른 거잖아요. 성소수자 차별하기로 합의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쉽게 예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합의를 해와라, 합의를 만들어 와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일단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진짜로 합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학의 학교 본부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합의를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뛰어들어서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네가 합의 다 해오면 우리가 해줄 게는 그냥 너네가 일 다 하면은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줄게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 그냥 전 솔직하게는 만들고 싶어하는 측과 만들고 싶어하지 않은 측을 싸워봐, 이기는 쪽 들어줄게 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결국에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 화장실을 지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화장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없었잖아요. 마치 이제 전장현 저렇게 시위를 하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못 느끼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느끼는데 누구는 못 느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안에서 막 불꽃이 막 또 있는데, 그 장애인 지하철 시위도 똑같고 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하철을 타서 이동하고 싶은 건 되게 당연한 거고, 사람이 화장실 가는 거는 오히려 그보다 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당연한 얘기들을 자기들은 다 하면서 나도 그걸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말할 때 착하게 말해, 예쁘게 말해, 친절하게 말해. 너 친절하게 말 안 해? 안 들어줘. 이거는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납작 엎드려 봐라. 바닥을 뚫고 들어가면 들어줄 수도 있지. 근데 아마 안 들어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했네요.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모장실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사실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는 게 정말로 그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어떤 제도나 그런 투표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린다, 이거가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제도가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화장실이 성공에 대해 지어졌는데 사실 모든 곳에 모두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성공에 대해 지어진 모두 화장실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 화장실을 더 늘려나가기 위한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모두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이 사회에 어떠한 약간의 균열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있던 성별유분법, 이미 있던 비장애인 중심주의, 거기에다가 모두 화장실이 생김으로써 한번 망치로 이렇게 깬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깨지진 않더라도 약간의 균열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면은 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 화장실이 이제 생겼으니 단 한 번도 자신이 뭔가 화장실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죠. 뭐 학식당 옆에 있고 피대도 있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럼으로써 아,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이 너무나도 단단해 보이는 성별일분법과 이 비장애인 중심주의나 이 세상의 많은 편견들과 오해와 이 혐오들을 조금씩이라도 깨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 보다가 저런 게 있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본가인 경북 김천에 있는 분이 갑자기 TV를 보고 이런 게 있네 하면서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나간 것이 되게 큰 영향이고 좋은 영향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젠가 분명히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라 진짜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모두 화장실이 언젠가 생길 거라고 정말 확신하거든요. 저는 우리 대학에 모두 화장실이 생긴 게 정말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인권의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걸음을 걸은 조직이 혹은 그 걷게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걸은 발자국을 딛고 뒤에 온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사례가 이미 다른 대학들한테 전해지고 있고 다른 대학교에서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대학교가 만들기 더 수월할 거라고 정말로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학이 던진 메시지와 그 발자국들 덕에 다른 대학들이 조금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례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분명히 언젠가 다른 대학교에서 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 유튜브에 성공회대학교 모두 화장실이라고 쳐서 이 영상을 볼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해낼 수 있다고, 이미 시대적 흐름을 탔다고.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해내고 나면은 다른 대학교들에서, 다른 세상에서 더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 저만의 얘기인데, 저는 힘들 때 아침에 샤워할 때 항상 어렵다고 안 할 것인가 라는 걸 계속 거의 주문처럼 계속 되뇌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추천해봅니다. 저희가 만듦으로써 이걸 이미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를 산천간디 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산천간디 고등학교에서 학내 비서관 전체가 참여하는 19총회라는 곳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학교 내에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산천간디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도 이런 화장실이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포부 같은 거를 말씀하라 하셔서, 일단은 하나 있는 것부터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이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고, 그 사실이 이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절대 성범죄가 막 갑자기 증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학내에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저희 목표입니다. 오장실까지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오장실까지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